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인에 나오신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애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먼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죠? 우리 NLL 이남으로 첫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발사한 건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합참이 오늘 아침 8시 51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중에 한 발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진 겁니다. 9시 12분경부터는 북한이 함경남도 낙원, 정평,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또 평안남도 온천, 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추가로 발사한 걸 포착을 했고요. 네. 또 오후 1시 27분경에는 북한이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NLL 북방해상 완충구역 내로 발사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네.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한 오늘 북한의 도발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오늘 북한이 동해안 쪽, 동해 쪽 그리고 네. 서해 쪽으로 미사일 또 포병 사격, 미사일도 탄도 미사일하고 또 지대공 미사일 이렇게 섞어서 하고 네.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한 발이 동해상 북방 한계선 NL을 넘어서 우리 영에 못 미쳤습니다만 공해상에 떨어진 거죠. 네. 이 떨어진 지점이 NL 이남 26km입니다. 속초 동쪽으로 57km, 울릉도 서북 방향으로 167km 떨어진 곳인데 결국 북한이 공해상에 떨어지긴 했지만은 사실상 우리 영토를 직접 노리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점에서 네. 과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런 도발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 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9.19 합의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비난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방사포 수준이었지만 오늘은 탄도미사일을 우리 남쪽으로 이렇게 NL을 남쪽으로 쏘았다는 거죠. 이건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위협입니다. 네. 우리 군도 북한의 그 도발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NLL 이북 북쪽으로 물론 이제 공해상을 겨냥해서 우리 전투기에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가 됐으면은 9.19 군사합의 먼저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측의 대응에 의해서 9.19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2018년 9월 남북 정상합의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수정 혹은 파기되는 단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합의 폐기를 선언하도록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북한으로서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란트 스톰을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위협이다라고 보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를 들고 있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속내는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됐다. 이런 점을 과시함으로써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북 제재를 해제를 하는 것을 그렇게 내걸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 7차 핵실험 정말
그 임박한 것 아니냐, 가는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이제 울릉도 쪽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 8시 55분에 울릉군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피 명령은 오전 9시 8분에 해제가 됐고 조금 전에 오후 2시를 기해서는 공습 경보도 해제가 되면서 경계 경보로 한 단계 낮춰졌는데요. 가장 최근의 공습 경보가 약 6년 9개월 전이죠. 2016년 2월 7일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백령도 대청도에 내려진 바가 있고 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던 2010년에도 공습경보, 경계경보 3차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울릉도에 공습경보, 경계경보가 발령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공습경보는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실시되고 있을 때 이때 발령됩니다. 그리고 경계경보는 이것보다 물론 한 단계 낮겠죠.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하는데 오늘 울릉도 공습경보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가 오전 8시 54분쯤에 항공우주작전본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8시 55분에 발령이 됐습니다. 이후 오후 2시에 공습경제가 해제되고 이제 경계경보로 대체 발령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가 울릉도에 못 미치는 공해상에 떨어졌지만은 울릉도에는 우리 군의 그 요격 미사일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울릉도에 있는 우리 군이 북한의 요격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주민들이 빨리 대피 시설로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우리 NLL을 넘어서 우리 영해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그 공해상으로 떨어졌는데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이태원 참사로 해서 전 국민이 지금 애도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경찰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죠?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지금 8곳 정도의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수본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또 다산콜센터와 이태원역 등에 지금 수사 인력을 보내서 압수수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신고 11건의 신고 녹취록이 어제 공개가 됐고 또 녹취상에 보면 압사라는 명시적인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경찰이 이 중에 4건에 대해서만 출동을 하는 등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확인이 되면서 경찰의 사고 당일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할 텐데요. 압수수색 상황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데 수사 시작하자마자 압수수색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8개 기관 일을 압수수색하면은 시작치고는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네. 1차적으로는 경찰 그리고 용산구청이 1차적인 타깃이 될 겁니다. 일단 경찰을 대상으로는 참사 전 4시간여 동안 11건의 신고를 받았는데 담당 경찰관들이 과연 직무상 책임을 다했느냐, 그리고 신고 상황을 전파받은 이제 지휘관들이 또 근무자들의 조치는 적절히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따져볼 거고요. 네. 그리고 사전 그 준비를 대비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헬로윈을 관리할 경찰력 투입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됐느냐, 이런 네. 것들도 아마 따져볼 겁니다. 용산구청과 관련해서는 이제 구청장실 그리고 안전재난과 등 관련 부처에서 자료를 이제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사 사흘 전에 용산구청이 경찰서 그리고 이태원역 등 관련 기관과 나름대로 간담회를 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적절한 인원 안전 대책을 세웠는지, 인원 배치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전 서울교통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를 경찰이 요구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네. 그렇지만은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건지 또 반대 주장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미심쩍은 점들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의문점이 드는 것이 경찰 특별수사본부라고 하지만은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단계에서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거를 의식해서 경찰은 이제 특별수사본부장은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다. 참사와 관련된 실무자에서부터 지휘관까지 가지고 가리지 않고 조사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찰에 대한 신뢰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경찰을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기관들이 수사할 근거가 좀 애매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법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고요. 검찰은 보면은 대형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 지난번 검수완박 그 법안 통과되면서 박탈이 됐습니다. 네. 검찰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남아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그 송치를 하면은 보안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런 검찰청법에 보면은 경찰 공무원의 범한 범죄를 또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근거로 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하기에는 또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수본도 이런 압박, 이런 분위기들 의식해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찰 수사가 좀 명명백백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브리핑에서 112 신고센터에서 대응이 좀 미흡했다라고 브리핑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선 경찰들이 용산서에서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윤희근 청장이 일선 경찰만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이 발언에 좀 허탈감을 느낀다라고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휘부가 먼저 감찰을 받고 좀 더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관할 경찰서장인 이임재 용산 경찰서장은 지금 결국에 이제 대기발령 조치가 됐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고 발생 1시간 20여 분이 지나서야 상황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걸로 알려지면서 늑장 대응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건데요. 또 심지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무장관이죠. 사고를 경찰 보고가 아닌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보고를 통해서 김 청장보다도 빨리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사고 발생 이후 1시간이 지난 뒤였고요.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지휘 보고가 늦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고 체계가 좀 허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임재 용산 경찰서장 대기 발령은 뭐 당연한 조치고요. 1차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경찰청 설명으로는 이임재 서장이 참사가 발생한 이후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왜 못 막았을까? 왜 감당하지 못했을까? 왜 제대로 대처 못했을까? 이런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책임 소재 따질 건 분명히 따져야 되거든요. 현장 책임자인 경찰서장이 그 1차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일단 당시 잘못한 일을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부실 대응 그리고 또 하나는 늑장 보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실 대응은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오후 6시 34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라는 119 신고를 시작으로 이제 11건의 그 호소하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현장 질서를 수습하지 못한 그 잘못이 1차적인 잘못은 용산 경찰서장이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아마 본인은 현장에 일찍 도착해서 사건을 수습하고 지휘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정신이 없어서인지 황당해서인지 그 윗선인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청장에게 상황 보고한 것이 밤 11시 36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1시간 21분 지난 시점인데 물론 11시 2분 전인 34분에 전화는
먼저 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는 네네. 겁니다. 이게 무척 아쉬운 대목인데 단순히 윗사람에게 보고가 늦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울경찰청 하면은 서울 지역의 경찰 인력의 그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이걸 총괄하는 자리 아닙니까? 만약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빨리 됐으면은 그러면은 그 인력 배분을 대응도 일선 빨랐겠죠. 경찰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참사를 네. 이렇게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추가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 1시간 20여 분을 허비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대목이다.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경찰이 그럼으로써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생각이 네.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한 그 아쉬움과 또 불만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사고 이후에 대응도 부실했고 또 보고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이번에 드러난 건데 그러면 이 경찰들을 지휘해야 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경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정의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이들은 대책 마련의 주체도 수사 주체도 아니다. 이번 참사에 책임을 지고 수사받을 대상이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윤익은 경찰청장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건데요. 대통령실은 지금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자 입장을 냈는데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감찰과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 냈습니다. 좀 신중한 모습인데요. 이상민 장관과 윤익은 청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난데 이상민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 사태 수습 이후에도 근무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런 일이 생기면은 실무적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어디까지 지느냐, 또 정무적 책임은 어떻게 지느냐, 이걸 그러니까 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실무적 책임을 물으면은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경찰 조직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참 이해 안 되는 발언을 했었죠.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이런 발언은 희생자와 국민들의 심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부 직책, 주요 직책 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무적 책임을 반드시 이상민 장관에게도 물어야 된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뭐 정부 당국자들이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어제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외신에 설명하는 브리핑 자리가 있었는데요. 네. 한 외신 기자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통역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는 질문에 답변한 이후에 이렇게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라면서 외신 기자의 질문을 빗대서 말장난을 한 건데요. 간담회 중간중간 웃는 모습도 포착이 되면서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과는 별개로 또 다른 논란도 하나 빚어졌는데 이날 브리핑의 공식 명칭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사고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영문으로는 Foreign Media Briefing with Prime Minister 한덕수 on 이태원 Incident라고 돼 있었는데 이걸 두고 한 외신 기자가 이제 이태원 Disaster이라고 표기를 하면서 이게 사고가 아닌 참사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다라고 꼬집은 건데 모두가 이제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렇게 상황을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한덕수 총리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정부가 축소를 한 거는 아닐 겁니다. 일단은 참사라는 표현은 그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그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그 사회적 그 사고를
참사라고 표현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고라고 관습적으로 써왔던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오늘 총리실에서 해명 자료를 내가지고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는데 더 늦지 않게 그나마 잘못을 인정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